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연입니다. 윌슨 오디오 사이클이 이제 네 번째 편까지 왔습니다. 사브리나 X, 이베트, 샤샤 DAW, 그리고 오늘 이제 알렉스의 신형인 진짜 따끈따끈한 신형이죠. 알렉스 V 버전을 살펴보는 날입니다. 알렉스의 위치가 전체 윌슨 오디오 이 제품군에서 딱 정확히 중앙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구조적으로 보자면 원바디, 투바디로 오다가 쓰리바디가 되는 지점이 바로 알렉스고, 이 위로 가면서 이제 포바디 이제 5개, 6개로 늘어나는 이제 한정판인 웜 같은 제품까지 이제 쭉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윌슨 오디오가 실제로 뭐라 그럴까, 이 사람 인간계에서 이제 이 신계로 올라가는 딱 그 중간 지점. 제가 이제 그 신계라고 표현하는 그 제품 세 가지가 이제 웜이랑 크로노소닉 XVX랑 알렉스 V, 이제 요 세 제품은 조금 윌슨 오디오 내에서도 혹은 그냥 전체 하이엔드 오디오 스피커계에서도 조금 격이 다르게 분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윌슨 오디오에서도 그 세 제품은 한 그룹으로 좀 스페셜티라는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서 조금 알렉시아가 그 링크 역할을 해주는 그 전초 단계가 되는 그런 제품, 중요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보면 샤샤 DAW랑 얼핏 보면 외관이 비슷한데 트위터 미드레인지가 서로 분리가 되기 시작한, 그 분리가 돼서 소리가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그 지점이기도 하고, 상위에 이제 키가 훨씬 큰 알렉스를 그 어떤 성능을 그대로 작은 사이즈로 압축시킨, 조금 키를 낮춘 그런 제품, 그 사이에 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 국제 오디오쇼 날짜로 이제 불과 며칠 전이에요. 그때 이제 막 처음 국내 도착해서 박스에서 나온 채로 이제 시연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연결해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뭐 따끈따끈하다는 표현이 제 기억인 게, 제가 이 제품의 어떤 그 뉴스를 보고 이렇게 리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작년 말, 불과 한 11월, 12월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이나 저 인터내셔널에서 이게 출시가 된 지가 한 6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렉시아는 원래 그 2012년이죠. 처음 출시된 게 2012년. 그 다음 딱 5년 주기로 윌슨 오디오의 제품들이 대부분 그런 그 타임라인을 맞춰가지고 출시된다는 특성이 있긴 한데, 2012년에 버전 1, 그 다음에 버전 2가 2017년에 나왔고, 딱 그로부터 5년 후에 이제 작년에 이제 실제 출시는 이제 작년 말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5년 텀을 두고서 다시 버전 3인 V 버전이 나왔습니다. 타이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V 시리즈, 새로 변경이 된 V 라인업, V 머티리얼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된 새 버전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이전보다 변화가 굉장히 많죠. 거의 30여 가지가 변경이 됐다고, 새로 업 버전이 된 그런 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변경이 돼 있는 30여 가지에 걸쳐서 그렇게 된 새 제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알렉스에 조금, 제가 디자인을 보면 샤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샤샤하고는 이제 오히려 소리가 좀 거리가 멀어지고, 반대로 말하면 샤샤의 그 포맷이 상당히 그 사이즈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아주 최적의 사이즈로 그런 포맷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샤샤의 포맷을 많이 따라갔지만, 이름은 알렉스의 주니어 버전? 이런 느낌이 있죠. 알렉시아니까. 그렇게 지어 있는 딱 그런 성격, 그런 컨셉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음악을 들어보고 또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뭐가 바뀌어 있는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네, 알렉시아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3바디의 포맷을 새롭게 구성한, 그러니까 같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샤샤하고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3바디의 포맷을 샤샤의 포맷, 그것을 그 디자인 구성에 그대로 3바디를 압축시킨, 그러니까 이게 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렉스를 작은 버전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면 그게 사실 알렉시아의 어떤 그 키 큰 포맷, 트위터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미드레인지가 배치되어 있는 서로 다른 사이즈에 이거를 압축시키면 이걸 미니어처로 그대로 축소시키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키를 낮춰서 미드레인지 하나가 되는 그런 3웨이로, 그러니까 세 바디로 만드는 그런 디자인에 대한 고심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샤샤 쪽에 조금 디자인이 가까운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게 바뀌어져 있죠. 일단 역시 V 머티리얼, 그러니까 이름이 상징하고 있듯이 바로 전에 만든 샤샤 DAW, 그 다음에 알렉시아 V, 요 두 제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 제품을 골고루 개발하면서 생긴 그런 인프라들이 그대로 내려와 있다고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한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XV, S 요 세 가지 머티리얼, 윌슨에서 만든 새 소재, 요게 배합이 조금 다릅니다. 알렉시아나 저 샤샤 DAW랑 좀 다른 게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전면 배풀, 스피커의 앞쪽, 인클로저의 앞쪽이죠. 거길 전부 일단 X로 만들 때 그 트위터와 그 다음에 우퍼 유닛은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 앞쪽 배풀, 우퍼가 들어있는 배풀, 인클로저의 앞쪽하고 트위터의 앞쪽 배풀은 X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내부 용접, 안에 인클로저 내부에 들어가는 브레이싱을 전부 X로 만들었습니다. X가 들어간 부위가 그렇게 조금씩 달라요. 그 다음에 겐트리라고 하는 옆에 측면, 이렇게 보면 이제 상단에 트위터 바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미드레인지 바디를 옆에 지탱하고 있는, 이렇게 보면 미드레인지의 바디가 전체로 뒤까지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와 위쪽에 이렇게 아래 우퍼 바디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옆을 날개처럼 이렇게 딱 지지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전부 X 머티리얼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 앞에 배풀은 그게 틀려요. S 머티리얼을 씁니다. 그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서로 그 대역을 그렇게 표현해 줘야 되는, 그렇게 진동 그 계수나 하여튼 진동 특성이 달라야 되는 그런 걸 서로 다르게 설정했다는 게 또 놀랍죠. 그 다음에 V 머티리얼, 그 V 머티리얼은 특히 저 아래쪽 그 주파수가 좀 더 낮은 아래쪽 진동이 위쪽 인클로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이제 그렇게 새로 투입이 된 게 이제 V 머티리얼이고, 그래서 다 V자가 들어간 제품들은 그게 적용이 돼 있다고 이제 그런 암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 우퍼 유닛 두 개가 있는 그 아래쪽 인클로저의 상단,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하고 이 트위터 유닛 사이에 있는 그 미드레인지, 정확히 보면 상단, 여기 전부 V 머티리얼이 들어가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V는 이 바이브레이션 프리, 뭐 하여튼 그 진동을 제어하는 그런 특수 소재, X나 S와 다른 그걸 쓴 그런 부분, 그런 소재라서 이제 V라는 타이틀로 써 있는데, 그런 게 새롭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거는 인클로저 외에도 어디에 또 들어가 있냐면 아래쪽 스파이크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 스파이크 위쪽 그 진동이 그대로 이 아래쪽 우퍼 인클로저에 전달이 되는 그 접합 부분, 거기도 V 머티리얼을 그 부분만 딱 투입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 게 좀 놀랍죠. 그렇게 해서 구성을 보면 지난번에 본 샤샤 DAW 알렉시아도 사실 대부분 위에서 웜에서 내려받은 그 유닛, 저 우퍼 유닛이 있거나 그 샤샤와 동일하게 쓰는 그런 미드레인지 유닛을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저 트위터가 그렇고, 트위터가 똑같죠. 그 1인치 그 실크돔인데, 그 말씀드렸듯이만 그 CSC, 그 특이하죠. 컨버전트 시너지 카본이라고 그래서 트위터 인클로저 뒤쪽을 카본 소재로 해서 딱 밀폐시켰죠. 그 공진 차단이나 공진 제어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트위터를 그대로 쓰고 있고, 미드레인지가 7인치짜리, 이게 또 그 쿼드라 맥이라고 해서, 그 맥은 이제 당연히 그 마그넷의 그 맥입니다. 그 알리코 자석을 4개를 사용해서 쓴,
그래서 요 미드레인지가 아까 앞에 베프를 S 머티리얼 썼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그 유닛에 대한 투입된 물량이나 설계도 어떤 면에서는 이 전체 유닛 중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는 실크돔이지만 이 우퍼랑 미드레인 전부 그 펄프하고 페이퍼하고 펄프의 합성콘, 펄프하고 페이퍼의 컴포짓 그런 합성 막이랄 멤브레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이렇게 보면 종이 재질처럼 보이는 하지만 그 사실은 파이버 펄프하고 종이가 섞여서 짜고 거기에 이제 플라스틱이 살짝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합성 파이버 컴포짓이라고 부르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인데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미드레인지 7인짜리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우퍼는 똑같은 재질로 된 우퍼 유닛 두 개가 다르죠 구경이 8인치짜리 10인치짜리 위에가 8이고 아래는 10인치짜리 이렇게 구성이 돼서 총 4개 유닛의 3웨이 구성으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안쪽은 그 윌슨 오디오가 이제 이제 이 머티리얼 수가 늘어나면서 공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정밀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안에 그 크로스오버 네트워크에도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커패시터 회사 그 소위 이런 인덕터나 안에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를 아예 인수를 해서 직접 제조를 하죠. 그래서 그 오디오 캡, 그 XWB라고 자사에서는 부릅니다. 그런 저 커패시터를 써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알렉시아랑 똑같죠. 그 설계 자체가. 그 다음에 샤샤 DAWS는 그 뒤쪽에 그 스피커 단자 터미널 이런 것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 샤샤 DAW 쪽에서 보면 그 트위터하고 우퍼가 이제 미드레인지가 분리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서로 다른 각도 조절이나 그 다음에 기타 그 이제 레벨링 정확하게 말하면 자사에서는 버블 레벨링이라고 부르는데 두 개가 서로 진동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깝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서로 영향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진동에서 그래서 위는 V 머티리얼 썼다 했잖아요. 각도도 서로 자유롭게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이렇게 서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서로 둘 다 그 위에서 각도 트위터는 위에서 각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고 미드레인저는 아직 그 APD라고 했죠 이제 그 아래쪽에서 그 트리킹을 이렇게 클리킹을 해가지고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는 것도 서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밀하게 보면 깨알같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돼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테레오 파일에서 리뷰를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자사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윌슨 오디오랑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 자사에는 그렇게 부른대요. 헤비 히터라고 해서 때린다는 뜻의 이제 히트의 히터인데 좀 강하게 좀 그런 걸 영향을 주는 좀 무겁게 영향을 주는 쪽과 라이트 히터라고 이제 두 개를 분리를 하는데 헤비 히터가 대부분 이제 유닛과 안에 네트워킹 기타 이런 또 머티리얼들을 다 바꾼 것들 구조적으로 그런 것들 헤비 히터라고 하고 라이트 히터는 우퍼 쪽에 그 약간 유닛의 주변부와 이런 각도 이런 것들은 이제 라이트 히터라 해서 사실은 자세하게까지 크게 바뀐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은 조그맣게 미세하게라도 이제 좀 조정을 한 거기까지 좀 이게 전체 설계가 미쳐서 제작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참고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정도로 많은 부분이 바뀌어 있죠. 뭐 당연하게도 뭐 새 버전들은 많은 부분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윌슨 오디오는 그런 것들이 바뀌었다는 것도 굉장히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그 알렉시아를 제가 직접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한번 신품을 이렇게 언박싱을 해서 하는 것도 직접 쭉 한번 지켜본 적이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테이프 띄는데도 굉장히 힘들고 전체가 이렇게 굉장히 혹시 이게 접착으로 진짜 잘못하면 코팅을 띄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는 그 비닐을 떼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위치를 이제 최적 그 위치를 잡는 그 레이저로 이렇게 스윗스팟을 잡는 작업까지 그리고 잔향 체크하고 그런 것까지 굉장히 세심하게 해서 제가 종종 윌슨 오디오는 중고를 사게 되면 그런 위치를 과연 그 개별적으로 잡을 수 있을까 내가 들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맞춰진 채로 들어보시는 그런 체험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트위터하고 저 미드레인지조차도 이렇게 서로 각도를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게 분리돼서 이렇게 만든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시청에서 그 성능이 발휘되게 하는 건 상상을 해보면 잠깐 그 위치를 잡는 거에 대한 각도를 또 잡는 거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그 수입사의 시청실에서 세팅이 된 채로 듣는 것도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일단 처음에 들었던 호텔 캘리포니아 같은 곡을 들어보면 자, 이 곡이 이제 이 회사의 시작이 이제 캘리포니아 시작하다가 이제 유타주로 프로보로 이사를 했지만 원래 시작은 70년대는 캘리포니아 시작을 했잖아요. 약간 그런 소리. 어떤 면에서는 최신 녹음이 된 2022년, 23년에 녹음이 된 최신 녹음을 듣는 왜냐하면 이 제품의 그 대역이 샤샤하고 이제 사실에서 조금씩 대역 이제 거리가 좀 멀어지기 시작하는데 좀 더 그 반경을 넓히기 시작하는 게 아래쪽은 드디어 앞에 숫자가 바뀝니다. 샤샤가 20Hz부터 시작하죠. 이제 알렉시아 V는 19Hz부터 시작해서 34kHz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근 녹음을 들어보는 것들에 대한 의미도 크지만 이 어떤 그런 이 회사의 사운드의 어떤 정서 윌슨 오디오는 아시겠지만 어떤 명쾌하고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파워풀하지만 사실적인 소리를 내는데 흔히 말해서 그냥 큰 소리를 내도 왜곡이 없게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호탕한 미드레인지에서 베이스까지 이어지는 호탕한 다이나믹에다가 선명하고 쨍한 그런 고역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제품들에서 좀 더 부각이 됐다는 또 표현한다면 미드레인지의 어떤 굉장히 중성 아주 중립적이고 천연의 느낌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한 회사답게 그런 뭔가 이 캘리포니아의 어떤 정서를 담고 있는 가장 흔한 그냥 락 넘버라고 하죠. 락 음악 하나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이 곡은 과연 어떻게 들릴까?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호텔 캘리포니아를 얼마나 다양한 상황에서 많이 들어봤겠어요. 미국에서 가장 팔린 앨범, 제일 많이 팔린 앨범 중에 하나인데 76년 12월에 녹음이 되니 그 호텔 캘리포니아를 들어보면 이 곡에 뭐 대단한 해상도나 뭔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음의 얼개를 가진 그런 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렉시아 V 최신판 윌슨 오디오의 최신판 알렉시아 V로 들어보면 이 곡에 원래 이 이글스가 76년에 담고자 했던 어떤 그런 그 캘리포니아의 느낌 그 저녁 나절 그 캘리포니아 어느 고속도로의 그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어떤 나무향 클리터스라는 나무향이 이렇게 느껴져 오는 그런 느낌을 담으려 했던 그런 도입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이 캘리포니아 출신인 이 알렉시아 V 윌슨 오디오의 최신판을 들으면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이런 포만감이 있긴 하지만 그 쨍 할 때 이 기타 스트로크를 내려쳤을 때 그렇게 느껴지는 울림 이런 것들이 뭔가 좀 호방한 느낌과 함께 그런 낭만적인 느낌까지 이렇게 쭉 전해져 오는 느낌 굉장히 색다른 호텔 캘리포니아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돈 헨리의 목소리도 돈 헨리 목소리가 늘 그렇지 하지만 그 목소리도 조금 음색 자체가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들린다는 느낌 이런 게 좀 느껴져서 아주 좋았습니다. 예, 그런 거 하면 역시 그래도 윌슨 오디오의 중급기를 쓰는 의미라면 그 윌슨 오디오를 갖고 싶은 어떤 마음이 생기는 순간 중에 이런 게 있죠. 음이 쭉 다 분리돼서 들린다는 거. 낮은 음은 낮은 음, 중간 음, 그다음에 악기 수가 굉장히 뭐 100몇 개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정도에 달하는 악기 수가 오케스트라 같은 게 쭉 펼쳐져도 낱낱이 들리는 그 순간을 처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오디오 중에 하나가 사실은 80년대, 90년대 그런 스피커는 윌슨 오디오 외에는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이 다이나믹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렇게 축소되지 않은 채로 유지되면서도 그런 걸 다 들려준다는 전 대역을 다 들려주면서 어떤 입체감을 보여주는 사실 하이엔드 스피커의 어떤 신기원 이런 걸 들려줬기 때문에 이제 윌슨 오디오의 신화가 시작이 됐던 건데 그런 건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편성 클래식 곡을 들어보면 윌슨 오디오의 어떤 의미 중에 가장 어떤 핵심 같은 부분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고
그 전체 공간이 큰 공간 속에 잘게 떨리는 어떤 작은 악기, 떨림의 반경도 작고 악기 수도 한두 개에서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점점 큰 시냇물이 점점 큰 바다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 그게 전 구간이 바다가 되니까 조금 뭔가 좀 멀어지고 눈에서 조금 이런 해상도가 좀 떨어지기 시작하네, 이런 게 아니라 악기 수가 작건 크기가 반경이 작든 아니면 이 무대가 커지고 악기 수가 늘어나든 그런 어떤 해상도와 눈앞에 그 흔히 말하는 프레젠테이션의 품질은 똑같습니다. 그게 윌슨 오디오의 어떤 정수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해상도, 다이나믹이 축소되지 않은 해상도, 이런 데 있는 게 사실은 윌슨 오디오를 듣는 재미라고 할 수 있는데, 상급기에 그렇게 뭐 스케일이 좀 작아지면 작아졌다, 알렉스 V랑 일단 비교하자면 그렇게 스케일이 조금 축소되는 건 있지만 알렉스 V는 2m에 달하는 큰 스피커이기 때문에 그 외 나머지들은 뭔가 알렉스 V에 거의 못하지 않은 그런 해상도와 다이나믹, 그 다음에 분리도, 전체가 분리되는, 전체가 낱낱이 보여지는 느낌, 그런 아주 투명하면서도 음의 그 에너지가 축소되지 않은 느낌, 이런 게 굉장합니다. 그래서 브루크너 교향곡 9번, 이게 스크로바체프스키가 지휘한 거죠. 미네소타 심포니. 이 연주의 어떤 그 스타일, 아주 그 긴밀하게 계속 그 템포를 늦추지 않고 몰아가는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그런 브루크너 교향곡 9번 이 악장, 이 스케르초가 아주 저 이 곡을 얼마나 오디오 테스트 할 때 많이 들어봤겠습니까, 저희들이. 근데 그런 게 또 윌슨 오디오는 또 다른 거죠. 알렉시아 V에서 들리는 그 브루크너 9번 이 악장은 또 다릅니다. 아주 그냥 사람을 쭉 이렇게 통과해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침투력 있다는 말을 그럴 때 쓰는데, 그런 전체 악기가 쫙 훑어 지나가면서 사람을 압도하고 이제 쾅쾅쾅쾅 하고 팀파니를 4번을 치면서 갑자기 쫙 이제 완전히 이제 절정을 지나서 딱 조용해지는 순간, 그 드라마틱함의 연출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이보다 더 비싼 스피커들도, 타사의 스피커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 이상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 없을 이 브루크너 교향 9번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연주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난제들을 풀고 나서 사실은 스피커의 과제는 아주 쉬운 곡도 쉽게 들리고 편안히 들려야 된다는 또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린나우의 Is It You 같은 이런 단순하면서도 그런 펑키하면서 아주 약간 느린 템포로 계속 반복해서 쳐주는 베이스와 이런 기타 소리, 그다음에 사람 보컬, 이런 게 아주 매끄럽게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강하고 어떤 좀 해상도가 좋아져야 된다는 이유로 사람 귀를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명쾌하고 뚜렷하게 보이면서도 공간이 그대로 뜨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원래 녹음에 있는 그 음의 매끄러움이 그랬으니까 그게 그대로 들려지는 그런 순간은 역시 이런 곡을 편안히 들을 수도 있는, 집중해서 앉아서 진지하게 들을 수도, 이렇게 커피 들고 걸어 다니면서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스피커가 바로 윌슨 오디오라는 것을 이런 곡에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전능하다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 윌슨 오디오가 지향하는 세계가 그렇습니다. 원래 음원에 있는 소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끄집어내서 들려주는 거죠. 그 소리들이 대충 어느 정도 타협을 보면 편안하다고 이제 표현하는 그런 스피커들이 있는 거고, 그걸 너무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강조하다 보면 굉장히 잘 보이지만, 잘 들리지만 편안한 소리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 그런 스피커들도 있는데, 윌슨 오디오는 그런 면에서는 어떤 그 현장 음을 있는 그대로 그 음의 세기 하나도 축소시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들려주는 그런 걸 목표로 시작을 한 그런 브랜드의 어떤 그 철학이 그대로, 그 철학 자체가 이렇게 휘어지거나 어떻게 좀 옆으로 조금씩 변형이 되지 않고 반듯하게 지금 50년째 그렇게 진화를 계속한 현재형이, 바로 어제까지 진보한 현재형이 바로 윌슨 오디오의 알렉스 V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오늘 시청은 그 오디오 리서치의 160, 저 레퍼런스 160 모노블록의 최신형이죠. 160M 마크 2. 그 다음에 프리는 이제 레퍼런스 10으로 시청을 했는데,
160M 마크 2만 해도 뭐 변경이 많이 됐다고 해요. 그 커패시터도 6개인가가 변경이 됐고 안에 저도 한 그것도 17군데 뭐 그 하드웨어 이런 거 변경을 했다고 해요. 이 제품의 소리도 좀 바뀌어 있는데 뭐 이렇게 둘 다 새 제품을 이제 듣다 보니까 소리 자체는 좀 더 완벽하고 긴밀하게 들리는데 어느 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따로따로 한번 들어볼 기회도 좀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윌슨 오디오의 드라이브 앰프로 그 같은 수입원에 이 오디오 리서치가 이럴 때 참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레퍼런스 특히 저 160M 저희 굉장히 좋게 평가한 굉장히 전부터 샘튜브에서 상도 줬던 그런 제품인데 그거의 새 버전으로 들어본 알렉시아 V의 소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 대역 구간의 어떤 광활한 대역 그 다음에 전 대역 구간에 걸친 이 사실적이고 그 있는 그대로의 음원에 있는 소리를 그대로 다 적극적으로 들려주는 그런 소리 적극적으로 들려주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부분은 이제 미드레인지 쪽에서 이제 맡겨놓은 그런 좀 절묘함이 있습니다. 항상 들으면 사람을 이렇게 피가 끓게 만드는 그리고 듣는 오디오적인 어떤 그러니까 음악적인 어떤 음원에 있는 소리를 다 낱낱이 들려주기도 하지만 오디오적 쾌감을 또 그건 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디오적으로 듣는 재미가 굉장히 큰 그런 또 브랜드가 윌슨 오디오라는 생각을 다시 오늘 알렉스 V 최신형인 알렉스의 신형인 알렉스 V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껴봤습니다. 자, 윌슨 오디오 사이클이 4번째까지 왔고 다음 시간에 아마 알렉스 V가 되겠죠. 예. 아주 재미있는 기획을 지금 쭉 사이클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